그때 이제 거의 한 20-30kg가 확 쪄버린 거예요. 고2, 3 때. 재수를 할 때 살을 급격하게 빼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안 먹는 버릇을 들였었거든요. 음식 자체를 많이 안 먹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먹는 거에 대한 강박이 좀 생겼었고 4시간 잘 수 있었으면 2시간을 운동을 하고 2시간을 잤던 것 같아요. 아침에 헬스하고 점심에 크로스핏하고 저녁에 풋살. 그래서 바디 프로필로 가게 됩니다. 정말 다행인 건 바디 프로필 여정을 1년으로 잡아서 한 달에 1kg씩만 빼자. 그때는 몸이 어땠어요? 우와. 이게 우와. 무보정분입니다. 어떻게 다이어트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혜경입니다. 오늘도 되게 귀한 건강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사례자분 모셨습니다.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님, 오늘 저희가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연하고 건강한 삶, 그리고 다리 찢기의 진심인 유건입니다. 건님과 저는 이촌동 요가원에서 같이 수련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건님께서 저한테 이 건강에 대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과거랑 현재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의 몸이 어땠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원래 축구를 좋아했어가지고 마른 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살찌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라면 볶기 그때 이제 그게 딱 나왔는데 네. 거기에 빠져서 제가 그거를 매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살찌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거의 한 20-30kg가 확 쪄버린 거예요. 고2, 3 때. 그냥 라면 볶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라면 볶기를 급식을 안 먹고 점심에 먹고 그다음에 끝나고도 그 라면 볶기를 먹고 거의 그거를 계속 먹었었거든요. 전 하나에 빠지면 계속 먹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20-30kg를 쪘던 경험이 있었고 근데 중요했던 건 저는 그때까지 제가 살찐지 몰랐었거든요. 몇 킬로 정도였는데요? 그때 제 키가 좀 작은 편인데 그때 한 8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원래 한 50kg대였거든요. 항상 50kg대였는데 네. 이제 갑자기 한 7-80이 돼버리고 근데 저는 그때 중요한 건 그때 살이 쪘는지 몰랐었어요. 항상 이 모습을 제가 거울에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인지를 못했던 거죠. 친구들이 조금 살쪘네 해도 제 거울에는 이 모습이 보이니까 인지를 못했었고 근데 건강이 나날이 안 좋아지고 좀 속이 더부룩하고 이런 건 느끼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거든요. 그랬다가 고3 때 저희가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사진을 찍잖아요. 그때 처음 마주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친구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이 다른 사람이네요.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인데 다르긴 하네요. 그쵸. 저도 이 친구를 지금은 되게 좋아하지만 옛날엔 또 되게 싫어했었고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니까 이때 처음 마주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살이 쪘고 달라졌구나를 인식했던 시기가 딱 고3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제가 이제 재수를 했는데 이거에 충격을 받고 재수를 할 때 살을 급격하게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그때는 이제 겸님의 이런 뭐 올바른 지식이나 이런 게 많이 퍼져 있지는 않았던 시기였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탄수화물 줄이고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점핑 집에서 점핑 혼자 뛰는 걸 많이 하고 그리고 먹는 거에 이제 조금 강박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몸에 안 좋아 보이는 거 다 안 먹고 되게 안 먹는 버릇을 좀 들였었거든요. 그러면 나쁜 것만 안 먹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 자체를 좀 안 먹었어요? 음식 자체를 많이 안 먹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먹긴 먹는데 어느 날은 이제 너무 먹고 싶어서 그 다이제 그 초콜릿 있잖아요.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하나 먹고 바로 토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조금 강박이 심해졌고 그래도 조금 이때는 의지가 있었는지 살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할 때는 조금 살이 빠진 상태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전형적인 스토리긴 하죠. 네. 일단 요거는 전형적인 너무 귀엽습니다. 네. 보통 이제 고등학생 때 많이 살이 쪘다가 수능 뭐 치고 나서 대학 입학 전에 이제 막 해서 이제 살 빼죠. 그렇죠. 이렇게 살을 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이때 약간 음식에 대한 강박, 먹는 거에 대한 강박이 좀 생겼었고 이때 이후로는 먹는 거를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이래서 살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랩노시라고 식사 대용 그 쉐이크가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저녁에는 매일 그것만 먹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그것만 먹는 날도 있었고. 그럼 하루에 뭐 한두 끼 정도 먹는데 네. 그중에 한 끼 저녁은 보통 그 분말로 된 이제 액상 물에 타서 먹는 걸로. 네, 그게 그때는 살이 안 찐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거 먹으면 그때 막 건강 뭐 이런 게 써 있으니까 아 이게 건강한 거구나. 그러면 이걸 먹어야겠다 해서 주변에서도 그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고 했는데도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냥 식사를 한 끼 먹고 이제 다른 한 끼는 그냥 거의 이걸로만 대용.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영양 결핍이고 열량 부족이라서 뭐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뭔가 식욕이 또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걸 억지로 초반에는 억지로 참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억지로 참고 그랬다가 이게 너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팅데이로 설정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폭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계속 하나하나씩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오히려 막 이런 식사 대용을 안 먹고 그랬다가 하루 폭식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속도 안 좋아지고 근데 속이 안 좋아져도 그때는 저는 몸무게, 다이어트 이거에 강박이 생겨서 안 먹고 참고 그랬던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음식 무게도 쟀어요? 음식 무게를 재지는 않았어요. 근데 진짜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했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로 사실 이제 또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해진 상태로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요렇게 하다가 중간에 또 하나의 저의 큰 인생 변곡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더티 벌크업 시대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른 걸 하다가 그때 이제 또 한창 크로스핏 이런 거에 되게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약간 2020 몇 년, 제가 20대 중반일 때. 네. 근데 이제 제가 워낙 마르다 보니까 이런 게 또 마른 게 좋으면서도 컴플렉스였거든요. 제가 이제 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몸이 마르고 이렇게 몸싸움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그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몸 벗고 운동하시는데 몸이 되게 크시잖아요. 어느 순간은 저렇게 한번 크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일단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먹고. 무조건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죠. 그쵸.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적게 먹는 걸 오히려 포기하고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더티 벌크업이라는 게 좀 있었는데 이것저것 막 먹는다? 네.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거 다 먹어야 되니까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해라. 이러면 다 된다라는 시기에 그게 있었거든요. 퍼졌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그냥 덜티하게 먹는 게 기본이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좋은 오히려 탄수화물 이런 것도 좋은 탄수화물을 자주 먹고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냥 그때 이제 제가 다녔던 샵에서 치킨, 피자 이런 거 다 먹어도 되니까 먹고 해라. 이렇게 돼서 막 먹으면서 운동을 했었죠.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도 운동량을 많이 가져가서 골격근량이나 체중이나 이게 올바르게 상승이 됐었거든요. 그 인바디에도 있는데 몸도 좋아지고. 몸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코로나 시기로 이제 헬스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이 먹는 식습관은 남아있는데 운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 또 몇 킬로까지는 이게 찌워보자. 그게 또 한 80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 먹는 걸 치킨, 피자, 뭐 햄버거 뭐 이런 걸로 먹다 보니까 살이 급격하게 쪘었고 그때 여기 튼 살이 다 찢어질 정도로 이게 사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찌웠어요? 보시면 이게 진짜 든 살이 생겼네요. 이게 근데 그렇게 살이 찐 모습처럼 안 보이는데요? 운동할 때도 그래도 운동량을 많이 가져가서 네, 몸이 엄청 커졌네요. 네, 운동량을 많이 가져가서 그래도 했지만 그 운동량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또 제가 먹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근데 칼로리도 쟀었어요? 저는 칼로리는 이게 막 그래도 칼로리를 재는 제가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막 먹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극단적 변화긴 하네요. 되게 하루에 그 대체 식사 한 끼랑 뭐 한 끼 먹던 시절에서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었다. 네. 제 성격과 약간 특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극단으로 가는. 네. 하나를 하면 끝을 보는. 네, 약간. 지금 이천동 여관에서도 사실 끝을 가고 계시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저보고 광기라고. 다리 찢기도 그렇고, 저는 하나에 꽂히면 뭔가 하나에 푹 빠지고, 하나에 끝까지 가보는 그런 성격인데, 그러면 거기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더티 벌크업이라는 건 일부러 살을 찌우고, 그다음 다시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어디로 갔냐? 바디 프로필로 가게 됩니다. 종합 세트다, 이거. 네. 근데 남자분들은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던데,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을 정확하게 밟아 나가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그 경험하시는 것 중에 이제 대부분 많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커리큘럼이잖아요. 딱. 근데 일단 저는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이것도 삶의 일부다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바디 프로필 여정을 짧게 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찌우는 것도 1년, 빼는 것도 1년 이렇게 잡아서 정말 다행이었던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뭔가를 할 때도 급하게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고등학교 때 막 뺄 때는 급하게 했었지만 그때 이제 조금 뭔가 잘못된 거를 알고 그거를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티 벌크업 할 땐 찌우는 것도 천천히, 빼는 것도 천천히 이렇게 잡아서 다행히 바디 프로필까지의 그 여정을 1년으로 잡아서 거의 한 달에 1kg씩만 빼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신 운동과 식이 이런 걸로. 그때는 몸이 어땠어요? 그때는 이제 우와. 이게 우와. 무보정분입니다. 와, 몸이 진짜 좋은데요? 지금 이게 한 인터뷰에서 한 3-4명의 다른 사람이 존재하네요. 이게 제가 크로스핏을 같이 하면서 병행하면서 정말 운동량으로 뺐고 먹는 것도 저는 극단적으로 이때는 줄이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닭가슴살, 뭐 현미밥, 뭐 이런 거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먹고 충분히 운동해서 한 달에 한 1kg 그 이상은 오히려 안 빼고 근육량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바디 프로필을 찍었고 바디 프로필 찍을 때도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느꼈던 그 어려움과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이때는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긴 했었거든요. 어떻게 좀 빼는 게 좋고 어떤 게 이제 조금이라도 건강에 영향을 덜 미치는지. 그래서 잘 먹고 운동을 잘 하고 해서 저는 바디 프로필 찍으면서 식단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오히려 없었고. 근데 좀 디테일하게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안전하게 좀 건강하게 그래도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어떻게 다이어트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식단의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 끼니 수나 아니면 먹는 타이밍 또는 뭐 양 같은 것들, 종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제일 중요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하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해요. 프로필 날짜를 거의 예약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뭐 3개월 뒤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조급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3개월 뭐 100일이라는 시간이 짧진 않을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길진 않거든요. 길지 않죠.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온전히 모든 날을 100% 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중간에 무너지는 날도 있을 거고 다시 하는 날도 있을 텐데 그러면 저는 짧다고 생각해서 우선 길게 잡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그 길게가 2년인 거죠. 빼는 것만 생각하면 1년인 거죠. 저는 억지로 찌우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몸을 키우는 거 1년, 빼는 거 1년 하지 않았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벌크업 하던 시기 있었잖아요. 더티 벌크업 하던 시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근육을 만들었던 시기잖아요. 네, 그게 1년. 아, 그걸 포함시켜서? 네네, 그걸 포함시켜서 1년. 오케이. 그렇게 찌우는 거 1년, 그 다음 빼는 거 1년. 저는 그렇게 잡았었고. 어쨌든 다이어트 기간을 1년으로 잡았다. 그쵸. 다이어트 빼는 것만 1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첫 1년 동안은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몸을 키우는 데 집중을 했고 이제 다이어트에 집중하던 시기에는 뭐 운동은 그대로 이제 하면서 먹는 양을 조금 줄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어떤 종류가 바뀌었나요? 일단은 먹는 양을 클린하게 가져갔고. 클린하게? 네. 뭘 안 먹었어요? 그때 이제는 치킨, 피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티 벌크업 할 때 그게 주식이었거든요. 그게 그냥 주식일 정도로. 햄버거, 치킨, 피자? 햄버거, 치킨, 피자, 뭐 족발 다 먹었죠. 그때 먹고 싶은. 제일 많이 먹었던 거는 진짜 치킨 이런 거 많이 먹었었고. 어쨌든 배달앱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것들. 흔히 많이 드시는 것들, 뭐 빵도 많이 먹었고, 먹을 수 있는 건 그때는 다 먹었는데 다이어트 기간 때는 그런 거는 1년 길게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먹고 평상시에는
이제 고정적인 식단으로 거의 가져가긴 하죠. 저는 주로 일단 현미밥, 닭가슴살. 그때는 이제 저는 시중에 파는 그냥 그 닭가슴살 중에 당류 그래도 좀 적었던 거. 그리고 브로콜리, 토마토. 요거를 기본 세팅으로 가져가고 요거를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근데 이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죠. 네. 근데 그거를 가져가면서 차라리 운동량을 더 가져갔고 이걸 기본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조금 뭐 변형을 준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팅으로 그렇게 하면서 운동량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열량이 모자라다는 느낌 없었어요? 뭔가 배가 엄청 고프거나 아니면 힘이 모자라거나. 그 정도가 아닐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제가 느꼈었던 건 다이어트지만 양이 엄청 줄진 않았다. 네, 오히려 먹는 게 좀 많은데? 라는 정도로 먹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이어트인데 양을 막 그때 줄였다기보단 어떻게 보면 깔끔한 걸로 바꿨다라는 게 정확하게 맞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때 닭가슴살이랑 밥이랑 사실 얘들이 뭐 열량의 메인인 것 같은데 지방은 어떻게 먹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저는 지방의 중요성 오히려 이런 걸 잘 몰랐었어가지고 안 먹었었던 것 같아요. 저지방에 그냥 흔히들 하는 현미밥, 닭가슴살, 토마토 뭐 조금 필요하면 고구마 정도 이 정도로만 먹고 지방에 대한 중요성은 요즘 들어서만 알게 된 거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감량은 잘 되는 건 사실 우리 이미 경험하고 있고 잘 하셔서 이제 1년이 지났고 몸도 되게 멋지게 사진 찍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잘 끝이 났나요? 아니죠. 저는 건강을 이제 세 가지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첫 번째가 이제 신체적 건강, 두 번째가 정신적 건강, 세 번째가 사회적 건강. 저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바디 프로필 찍고 했었을 때는 신체적으로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건강했을지 몰라도 속이 막 엄청 편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속이라는 거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그 소화 시스템? 약간 소화 시스템. 그 제가 타고나기를 소화기관이 되게 안 좋게 태어났거든요. 어머니도 잘 체하시고 그래서 저는 항상 체하는 게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자주 체하기도 했었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정신 건강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박과 이때는 오히려 먹는 거에 대한 강박보다는 또 바디 프로필 끝나도 이 근육이나 이런 걸 잃는 거에 대한 그런 강박이 또 생겼던 것 같습니다. 먹는 건 좀 자유로웠지만 그때는 오히려 운동에 대한 강박이 좀 생겨서 먹는 건 좀 자유롭게 먹었지만 이 정도 되면 정말 고강도로 운동을 한다든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는 그래서 4시간을 만약에 잘 수 있었으면 그때 일이나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4시간 잘 수 있었으면 2시간을 운동을 하고 2시간을 잤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근데 그 강도도 크로스핏을 해서 굉장히 고강도로 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운동 빈도가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에? 매일이 기본이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때 운동 제일 많이 했을 때 아침에 헬스하고 점심에 크로스핏하고 저녁에 풋살하고 이런 적도 있을 정도로. 그러면 운동 강박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단순히 건강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좋은 몸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고 그게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건강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보면 열심히는 했지만 올바른 방향성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올바르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저는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정신적 건강도 아니었을 뿐더러 신체적 건강도 올바른 움직임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건 사실 노동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저는 노동을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체적 특성상 유연성, 가동성이 안 나오는데 나오는 줄 알고 이제 열심히 했었고 그러니까 겉보긴 좋았죠. 겉보기에는 정말 막 같이 운동하는 형들도 야 진짜 몸 이쁘다. 그러니까 저는 신체적 한계 때문에 이렇게 엄청 커지진 않지만 되게 슬림하고 탄탄한 그런 근육은 만들어지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근데 겉보기엔 좋지만 이렇게 막 어깨도 잘 안 올라가고 그랬던 거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열심히는 했지만 방향이 올바르지 않았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떠세요? 지금의 몸과
마음과 사회적 건강은 어떠세요? 지금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젊지만 그래도 아주 젊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30 중반 정도 되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입니다. 세 가지 다 종합했을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 혹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좀 낯설거나 궁금해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또는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까요? 음식에 대한 강박,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 강박 문제점들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되게 분석을 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서 잘 해결했던 것 같고요. 이 구체적인 방법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신적으로도 평온하고 네. 사회적으로도 지금 하는 일이 정신과 신체를 챙기다 보니까 같이 잘 되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처음에 그게 공감이 안 됐었거든요, 겸님의 말. 지금 당장 죽어도 뭔가 후회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삶. 저도 요즘에는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아쉽게 제가 다리 찢기를 이번 생에 완성하는 게 제 큰 목표인데 지금 당장 만약에 내일 인생이 끝나도 혹은 제 인생에서 이 다리 찢기를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진단? 이런 걸 받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인지하고 나서 아, 내가 되게 건강해졌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걸 하셨어요? 이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겪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또 있어요? 그 사건을 겸님 덕분에 잘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전 이야기는 정확하게 안 들었어요. 신선도를 위해서 제가 너무 많이 말씀하시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궁금합니다. 2023년 정도에 시작된 건데 이제 다이어트 다 끝나고 뭐 바디폴을 다 찍고 했던 그 시기에 아버지가 약간 건강에 안 좋아지셨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책임감 좀 그런 게 좀 생겼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삶에 좀 변화가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뭐냐? 미라클 모닝. 지금도 유행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미라클 모닝이 되게 좀 대세였고 자기 개발 이런 게 되게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원래 전혀 안 읽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좀 변화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작했던 게 이제 미라클 모닝인데 또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미라클 모닝 하면 주로 몇 시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잘 모르는데 보통 한 4시, 5시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4시, 5시에 일어나서 이제 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거기 있었던 건 반이 3개가 있었어요. 6시 반, 5시 반, 4시 반. 그러니까 4시 반, 4시에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들어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4시 반이었겠죠. 4시 반이었는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이 얘기했거든요. 더 성공하기 위해선 그때는 성공이라는 그런 좀 강박도 있었고 3시에 일어나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아 오케이 해야겠다 해서 3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2024년 그러니까 2023년 말부터 시작해서 2024년 1년 동안은 매일 3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와 진짜 제대로 끝까지 한다. 그게 규칙이 있었어요. 고정 3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몇 시에 자든 3시에 일어났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면 3시에 하면 6시간을 자도 9시잖아요. 지금 기준에서 8시간을 자려면 7시에 자야 되는데 그게 안 돼도 저는 항상 3시에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보통 몇 시쯤 주무셨는데요? 보통 한 10시에서 11시 있고 제가 이것도 사진으로 다 있습니다. 4-5시간씩 주무셨구나. 항상 이 기록들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읽었던. 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었다. 네, 3시에 일어나서 남들보다 1시간 더 미라클한. 네, 그쵸. 그래서 일어나서 오히려 저는 좀 씻고 뭐 좀 깨우고 4시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준비를 쫙 다 해놓고 책을 읽기 시작했었고 그거를 이제 1년 정도 진짜 1년 정도는 매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느꼈던 건 저는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잠이거든요. 지금 생각에. 그땐 몰랐죠. 이때도 열심히 했지만
방향은 옳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분명 얻는 것도 있었어요. 책도 많이 읽었고 깨달은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았고 제 삶에 실제로 변화도 있었지만 서서히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정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사기를 당하거든요. 금전적 사기를. 믿었던 사람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고 이제 금전적인 좀 피해도 받게 되면서 또 한 번 이제 붕괴가 시작되죠. 전 항상 뭐가 이렇게 쌓았다가 붕괴되고 쌓았다가 붕괴되고 이런 사건이 조금 제 인생에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되게 또 모든 게 붕괴가 되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 시기가. 그러다가 우연히 유튜브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최겸님. 너무 극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최겸님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거에는 그래도 미라클 모닝은 미라클 모닝이고 이제 먹는 것과 식습관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뜬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론들을 접하게 되면서 좀 알아가게 됐죠. 하지만 제가 그 스타일스 맵에서 가장 공감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슬립이었습니다. 공감을 안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진 않는데 맞아.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시지.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뭐 음식이랑 운동이야 뭐 이해가 되지만 잠은 중요한 걸 모르거나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 알지만 실제로 통합은 안 하죠. 그래도 제가 처음에 그래도 겸님의 말씀대로 시도해봤던 게 처음에는 이제 커피 안 먹는 것과 이게 몇 년도에 근데? 2024년일 거예요. 어쨌든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겪고 그 말미쯤에 그러니까 겪고 네. 그 즈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보게 됐고 네. 그때 잠에 대해서 뭔가 보게 되면서 커피 끊는 걸 시작했다? 네. 커피 끊는 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근데 이걸 잘 자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스스로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근데 미라클 모닝은 해야겠고 그러니까 3시에 일어나야겠는데 잠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때는 수면의 질을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에 커피를 줄이기 시작했고 제가 근데 사실 커피 중독자 수준으로 먹었었거든요. 그 전까지 얼마나 드셨는데요? 하루에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3잔은 기본이고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몬스터 화이트 맞아요. 그게 당이 없어서 제가 먹긴 했는데 헬스장에도 많은 젊은 남자분들이 들고 있죠. 그거를 하루에 1-2잔씩은 계속 잔이요? 네. 커피에 추가해서 네. 커피를 기본적으로 마시고 운동할 때 그걸 먹으니까 그 355ml 정도 되는 거 있거든요. 길쭉한 거. 네. 그거 카페인 한 100 아닌가요? 아까 찾아보니까 120에서 140인가? 그 정도. 아메리카노도 보통 그 정도니까 그럼 하루에 한 500, 700 정도의 카페인을 드셨네요. 아주 많이 섭취를 했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커피를 끊는 게 아니고 줄이는 걸로 시작했죠. 처음에는 디카페인 마시는 그러니까 몬스터는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디카페인으로만 먹어보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디카페인을 시작하다가 미라클 모닝은 해야겠고 근데 수면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선 디카페인보단 아예 줄이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줄여봤던 거죠. 어땠어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제가 딱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 카페인 먹어도 잠 잘 자요. 저는 그렇게 5잔 먹었어도 잠을 잘 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잘 잔 걸 모르는 거죠. 맞아요. 잘 자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위에 숙면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잘 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잠을 잘 때 사실 이제 입면, 잠에 드는 것이 쉬운가? 하나 더는 이제 자는 동안에 깨지 않고 깊게 잘 자는가? 이 2가지인데 생각보다 많은 현대인분들이 그 2가지가 다 되게 망가져 있고 잘 잔다라고 착각을 해서 이제 커피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잘 못 알아차리죠. 끊어봐야지 알죠. 한 달 이상. 끊어봐야 알 수 있고 끊어봐야 그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카페인을 많이 먹다가 이렇게 줄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땠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변화 시도잖아요. 그걸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QFD라고. QFT. Q, 퀄리티랑 퀀티티가 좋아야 된다. F, frequency, 자주 해야 된다. 질과 양, 그리고 지금 빈도. 네. 그 다음에 D가 direction인데 방향. 네, 방향에 잘 맞는지. 이걸 항상 첫 번째 체크를 하긴 해요.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피도 뭐 하루에 한 잔만 먹겠다. 뭐 일주일에 3잔만 먹겠다. 이렇게 다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성향상 좀 극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예 끊겠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어렵겠죠. 퀀티티를 가장 최대한으로 한 거죠. 네, 최대한으로 하고 그거를 이제 매일 그리고 디렉션은 사실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근데 이거 하고 있는 게 내 몸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건데 요걸 할 때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이제 100이거든요. 100일 동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눈 게 14. 완전 왕초보. 14일만 매일 끊고. 그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66일. 그 다음 100일. 이렇게 저는 설정을 합니다. 무언가를 할 때. 이게 왜 제가 이 방법을 하게 됐냐면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미라클 모닝도 처음에 3시에 일어나자를 딱 100일만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66일로 쪼갠 거고 그 66, 사람이 습관을 형성하는데 뭐 한 66일 걸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지점을 제가 66일로 설정을 했고 그것도 이제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한 달만 해보자. 겸님이 이제 커피도 한 달만 끊어보세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30일로 설정을 했고 근데 요것도 너무 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2주 해보고 일단 할지 안 할지 설정하자. 이게 디렉션, 이게 내 몸에 맞는지 아닌지는 그래도 최소 2주 정도는 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 그렇지만 퀀티티 퀄리티를 높이고 프리퀀시를 매일 하니까 그 정도는 해봐야 이게 내 몸에 맞고 안 맞고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 적용을 해보면 제가 QQFT라고 해볼게요. 퀀티티 퀄리티, 그 다음에 이제 프리퀀시, 그리고 디렉션을 썼을 때 여기서 D 이제 디렉션은 카페인이나 커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퀀티티로 치면 지금 이제 안 먹는 거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안 먹는 양을 이제 약간 줄인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풀로 아예 안 먹어버리면 이제 최대한의 퀀티티를 한 거죠. 그걸 했고 뭐 프리퀀시로 치면 매일 하는 것, 매일 안 먹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일주일에 몇 번 먹기로 하면 이제 빈도가 바뀌는 거고 퀄리티는 또 모르겠네요. 퀄리티는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 영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설정을 하는데 기간을 잡을 때 우리가 사실 1년이 이상적이나 이게 쉽지 않으니 100일로 잡는 것도 가능하고 이게 부담스러우면 또 선택지가 66일, 30일, 2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좀 정할 수 있는 어떤 타임프레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약속을 지켜보고 결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제가 이제 D 하지 말고 C 하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D-Day를 설정하지 말고 C, 카운팅을 해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100일 동안 한다 하면 대부분 D-Day로 설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하루하루를 뭔가 해내는 느낌보단 하루하루를 참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C를 하면, 그러니까 카운팅. 내가 오늘 1일차, 2일차. 그래서 여기 보면 저도 뭐 호흡 수련기 24일차, 100일 정신수련 3일 이렇게 거꾸로 카운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4일 정도 만약에 카운팅이 되면 14일차가 되겠죠. 아니면 중간에 힘들 때 내가 며칠 동안 했는지를 보면 아까워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D-Day를 잡으면 사실 이때까지 참고 이제 해방. 이제 갑자기 나는 끝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쌓아나가는 방식은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한 것들이 이렇게 나의 어떤 자산처럼 불려나가시는 느낌. 내가 해내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진짜 꼭 또 추천드리는 건 반드시 기록을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왜요? 근데 이게 너무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뭐 알잖아요, 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되도록이면 영상으로 기록하고 그거를 올려라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올려라라고 하면 난 공개되는 거 싫은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고 유튜브에 올려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유튜브에 올리라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또 너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를 비공개로 올리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하나하나 기록이 되고 네. 영상으로 쌓아지거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라클 모닝 할 때 미라클 모닝 할 때 미래의 주인이야. 과거의 주인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진짜 행복하고 하루하루 완전 지금 꿀잼. 완전 꿀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3시에 미라클 모닝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3시 집에서 안 했거든요. 4시에.
그 공유 오피스 어. 24시간 하는 데를 가서 했는데 그날 이제 QR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오류가 나서 그래서 안에 못 들어가고 이 밖에서 지금 책 읽고 하는 건데 네. 이거를 영상으로 남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땠고 내가 어떤 심정으로 했고가 다 남잖아요. 또 이제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또 준비한 게 제가 옛날에 축구를 좋아했다고 했었잖아요. 축구를 좋아했는데 제가 축구를 좋아했지만 뭐 선수로 하는 게 아니니까 리프팅 아시나요? 이게 공 튀기는 거? 네. 그거 100개도 못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연습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다 찍어서 D-Day 1부터 100일 챌린지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 네이버 카페예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카페를 만들어서 비공개로 만든 거죠. 아, 1인 카페를 만든 거예요? 네. 나중에는 이제 친구들 몇 명 초대해서 같이 운동하는 친구를 했지만 처음에는 네이버에 1인 개인 카페를 만들어서 네, 카페를 만들어서. 근데 와. 제가 유튜브를 추천드리는 건 네이버 카페가 올리기가 어려워요. 영상. 좀 어렵죠. 그리고 왜 유튜브를 추천드리냐면 저희가 와, 이건 진짜 실전적인 팁이다. 이거 말고도 제가 100일 리프팅 챌린지도 했지만 그때 스트레칭 하면서 골반 챌린지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골반을 매일 5분 이상 버티는 걸 했었는데 축구는 제가 영상을 매일 찍고 매일 올렸는데 이 골반은 제가 사진으로만 또 찍었던 거예요. 스트레칭 일기 하면 62일차 매우 바쁜 하루지만 그래도 해냈다. 블로그에 계속 올렸네요, 이렇게. 근데 이 두 가지를 똑같은 날에 아마 9월 22일인가 2024년 그래서 딱 100일이 12월 31일이 되는 날로 설정을 해서 했었는데 둘 다 100일 동안 매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리프팅은 제가 영상으로 다 남겼고 이거는 영상으로 뜨문뜨문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분명히 다 했는데 내가 진짜 그 골반을 매일 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너무 그게 되다 보니까. 근데 리프팅은 제가 매일 했던 거 그리고 그때 뭘 느꼈고 막 끝나고 제가 처음으로 100개 성공한 날도 막 다 기록이 있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감정들도 느껴지고 내가 이거를 왜 하게 됐고 내가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막 발목이 얼마나 제가 발목이 안 좋은데 발목도 되게 좋아지고 이런 걸 다 기록을 남겨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는 꾸준한 사람이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네가 되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중도 하차하더라도 저 중도 하차한 챌린지도 많거든요. 그래도 영상이 남고 하면 그때 이제 보면 이 미라클 모닝도 영상을 보면 아 이때는 그래도 물론 지금 봤을 때 디렉션이 좀 잘못됐긴 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고 계속 행복해 했고 아 요런 시절이 있었다. 문득 기억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물론 글로 써도 남겠죠. 근데 영상으로 남겼을 땐 그 표정, 음성, 감정이 다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씩 기록하시고 그거를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리면 이게 왜 또 좋냐면 유튜브에 올리는 건 좀 그러니까 제가 영상으로 찍을게요. 영상을 남길게요 하잖아요. 핸드폰 바꾸거나 그 중간중간에 사라지지. 사라지기도 하고 맞아.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정리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 최겸님의 유튜브를 보시고 있다는 건 다 유튜브 계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의 다. 좋다. 그러면 자기 어차피 안 쓰는 거기 계정에 하나씩 예를 들어 커피 끊기 1일차 하고 오늘 끊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거라든지 한번 나 진짜 이번에 뭐 겸님의 말씀 듣고 뭘 설밀라팅 안 하기로 했는데 한번 100일 동안 뭐 해볼게 뭐 자기한테 얘기해도 되고 뭔가 대단하게 하려고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군요. 그쵸. 그냥 뭐라도 찍는 거네. 그냥 찍고 자기 얼굴도 그러면 아무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라도 얼굴 안 나와도 된다. 네. 그렇죠. 근데 조금 추천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정말 그걸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라클 모닝 때 왜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건 구글 드라이브는 돈이 들지만 유튜브는 용량 없이 할 수 있어서 저는 이거를 제 실천적 방법으로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8년 넘게 다리찢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이 과정을 남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거를 이제 공개로 했던 거고 근데 공개 안 하실 분들은 비공개로라도 하면 그게 나의 자산이 되고 그게 쌓이면 이제 김주환 교수님의 이론에 연결되는데 자기 확언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난 꾸준한 사람인가? 나 이거 안 되는데 하는데 저는 리프팅 챌린지 100일, 골반 챌린지 100일, 그리고 이 다리 찢기 도전기도 100일 이상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 난 적어도 이걸 했네? 난 꾸준한 사람이네. 이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오늘 1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 사람들이 다들 지식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되는지 안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지식은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걸 실천으로 또 꾸준한 실천으로 이어내시고 변화로 만들어내시고 어떤 분들은 그걸 시작하지 못하거나 시작했으나 지속하지 못한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자기 삶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하다가 어려워지면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또는 이건 나랑 안 맞아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 스스로도 그렇고 주님 얘기나 아니면 또는 저는 이제 많은 이런 습관 관리 해보신 분들 보니까 이 중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냥 다들 그걸 어떻게 계속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학습해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될 수밖에 없는 또는 확률을 높이는 어떤 것들 만들고 그걸 밀어붙이면서 많은 실패를 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조금씩 자신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가지게 되고 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자기만의 어떤 팁들이나 이제 기준들을 갖게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보통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건강은 뭘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끝나니까 자꾸 거기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신선한 팁은 유튜브에 영상 올리라. 그런데 사실 유튜브가 아니고 뭐 인스타그램으로 요즘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방식도 있겠죠. 아까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도 신선했습니다. 나만 보는 나만의 네이버 카페를 만든다. 카페 만드는데 비용도 안 들고 근데 제가 올려보니까 유튜브가 가장 쉽고 맞아, 그리고 쉬워야 하게 되죠. 만약에 나는 글이라도 쓰고 싶다 하면 블로그나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알지만 안 하는 거 저는 노잉과 두잉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잉과 두잉 아는 것과 하는 것 많이 다르죠. 저도 이제 커피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수면의 질 뭐 이게 더 좋은 이제 수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겠네 다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똑같이 아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잉을 해야 비로소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제가 진짜 유명한 작심삼일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꾸준하고 해낼 수 있는지를 방법을 생각하다가 만든 게 이 방법이었고 이 영상 찍는 것도 되게 힘들죠. 힘든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게 재밌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이촌동 요가원이나 아니면 주변에선 되게 뭔가를 하면 꾸준히 하네요 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가끔 나도 실패하는 게 되게 많은데 여기 보시면 정신수양 100일 정신수양 3일 이게 실패해가지고 얼마 전에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축구를 안 보는 건데 축구 하는 건 끊었어요. 근데 축구 보는 거가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고 근데 축구를 보는 것과 정신수련의 관계는 뭡니까? 제가 그게 되면 제 모든 인생이 다시 축구로 변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이제 다리 찢고 이제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걸 하고 싶은데 축구에 빠지면 온 집중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도파민도 하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왜냐면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저희의 수명은 무한이 아니잖아요. 사실 무한이면 다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거에 우선순위에 집중을 하고 싶었고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선 쥐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무언가를 새로 쥐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놔야 된다 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축구 끊는 걸 정신수양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3일째입니다. 네. 얼마 전에 한 2달, 3달 넘게 잘 끊다가 한 번 탁 그게 터진 이후로 또 후루 무너지더라고요. 와, 좋습니다. 이번 편에서 저희가 이제 주님님이 그동안 건강 관련해서 나오신 여정, 뭐 살이 찌고 빠지는 걸 떠나서 뭔가 이제 결심하고 이뤄왔던 여정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일단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2부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과 구체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들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겸이었고
저희 2부에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